여러분들의 다빈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물리치료사들한테 물어본 실제 질문들을 모은 것이고요. 제가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들한테 교육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파진 허리 얼마나 치료받아야 나을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디스크나 연골이나가 어떤 손상을 입게 되면은요, 추가적인 손상이 없게 되면은 대부분 4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강도를 견딜 수 있게 아물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 연골,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상만 주지 않는다면은 한 달 안에 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한 달 안에 사라지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손상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손상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상이 너무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에 오시면 정밀검사라고 배제할 수도 있고요. 손상이 너무 크지 않은데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요, 환자분이 추가적인 손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시게 되면은 한 달 안에 통증을 잡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은 한 달 안에 통증을 못 잡으면은 만성 통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긁힌 상처가 났을 때 며칠 안에 아물지 않으면은 몇 주가 돼도 아물지 않습니다. 즉 초기에 허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가 만성 통증으로 가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고요. 그 보통 초기는 한 달 안쪽으로 봅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셨다면 심각한 꽤 큰 통증이라면 의사랑 상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 안에 통증을 잡도록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은 없고 허벅지가 저린데 왜 허리를 치료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척추란 관절은 다른 곳이랑 다르게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서 자극받는 신경들은 다리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다리 쪽에 뻗치는 형태의 통증이 있다면은 허리가 안 아프더라도 허리에서 신경이 자극받았을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없고 허벅지가 저려도 허리를 치료합니다. 보통 통증 부위 위주로 치료하시는 거에 대부분 민간요법이나 마사지 같은 것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치료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치료하기 때문에 결과를 치료하는 걸로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좋은 예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걷기 운동을 많이 해도 허리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 왜 바르게 걷기를 시키는 건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에 힘을 주고 밸런스를 제대로 잡고 걷기 연습을 하시면은 걷기 운동을 하는 게 허리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10,000보 걷기 해도 되나요? 10,000보 걷기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요. 10,000보 걷기는 허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리를 위해서라면은 10,000보 걷기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자세 밸런스를 바로 해서 15분 정도 걸으시고 그 바른 밸런스로 하루 종일 생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택배기사입니다. 만약 쉴 수만은 없잖아요. 보통은 바르게 허리 숙이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방식을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즉 배에 힘을 주고 무릎으로 버티고 엉덩이 근육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무거운 물건 들고 싶으시면은 그냥 무거운 물건만 드시는 게 아니라 세수할 때부터 그 자세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그 밸런스를 완벽하게 익히려고 노력하시고 그 상황에서 점점 더 작은 물건부터 무거운 물건을 드시는 형태로 일을 하시면서 허리를 쓰셔야지 허리가 오래 견디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래 일하고 싶으시다면은 프로 선수처럼 부상 방지를 위해서 자세를 가다듬으시면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려준 바른 자세보다 나쁜 자세가 허리에 더 편한데 어떡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몸에 힘을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편하죠. 근데 이렇게 계속 다니면 허리는 망가집니다. 편하지 않더라도 자세를 바로 하는 게 허리를 오래 쓰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누워만 있으면 저릿한 증세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체중을 실리지 않고 체중을 실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에 새끼는 통증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무실 때는 환자분들이 편한 자세로 주무시면 되고요. 물론 엎드려 자는 거라 쿠션이 너무 무른 문제는 권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는 거에 왕도는 없습니다. 편하게 숙면을 드시는 게 첫 번째고요. 통증이 적고 숙면이 잘 취해진 자세가 좋은 자세고요. 잘 때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바른 자세는 숙면에 유리한 자세를 추천드리는 거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내시경 치료를 많이 하니까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어제 수술했는데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보통 2박 3일 정도 입원하고 저희가 태어나실 때 재활교육, 배에 힘주기를 시켜드립니다. 배에 힘주기가 제대로 되는 범위시라면은 바로 출근하셔도 괜찮고요. 운전 언제부터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면 운전은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소독 같은 것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내시경 치료 후에 다리 전체적으로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에 못 느끼던 줄로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회복되는 과정의 느낌인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다 이유가 됩니다. 수술 전보다 통증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느끼는 통증이라면 대부분 정상적인 통증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이 심한 통증이 있고 경한 통증을 잘 못 느끼는데 심한 통증이 제거되니까 경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느낌은 나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경 주변은 되게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태 변화라도 갑작스럽게 통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이 짧다면은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야 되겠지만 잠깐 아팠던 것 때문에 뭐 수술이 한번 감압된 신경이 다시 뭐 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짧은 통증은 조금 심한 통증이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치료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남아있는 저린 증상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경이 자연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이 수술 전에 애초에 너무 많은 정도가 손상이 돼 있으면은 정상으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주로는 한 3개월까지 힘이 돌아오시고요.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연구 손상이 있게 되면은 그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적응이 됩니다. 보통 한 1, 2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적응되면서 느낌은 나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복대 차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복대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대의 역할은 배에 힘주는 걸 대신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술하고 복대를 채우는 이유는 배에 힘을 잘 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배에 힘을 풀지만 않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허리가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허리에 배에 힘을 주려면 허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복대를 채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같이 기계적인 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보조기 복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는 자기가 배에 힘을 풀지 않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복압을 유지하는 게 몸에 가까이 붙으면 가까이 붙을수록 운동 효율이 좋은 보조기거든요. 배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보조기입니다. 기구에 의지하시는 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일을 하다가 자기가 배에 힘주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배에 힘을 어느 순간 까먹고 못 주게 되고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일하시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허리가 확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유지하실 수 없다면은 보조기를 차는 걸 허용을 해드리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냥 보조기로 대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조기 차시는 거 좋지 않고요.
근감소증으로 연세 드셔서 근력이 떨어지시는데 보조기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셔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저는 웬만하면 보조기에 의지하시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고령의 환자분들은 근감소증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건 운동하라는 신호인데 운동하라는 신호를 보조기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복대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꼭 운동이나 생활 습관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조기 여러 개 사시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서 이런 코블체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실은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쉴 때 허리를 쉽게 스트레칭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등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이렇게 기대서 쉴 수 있겠죠? 쉴 때 척추의 전만을 잘 만들어줘서 스트레칭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서서 스트레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따라서 뭐 사용하셔도 되긴 하고 해롭진 않은데 이거에 의지하시기보다는 잠깐 이거에 기대서 쉬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일어서셔서 스트레칭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바르게 허리 숙이기가 결국 스쿼트랑 비슷한 메커니즘인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쿼트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완전한 이 그림에 있는 정도의 스쿼트는 매우 어려운 동작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목표로 하시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풀 스쿼트 할 능력까지 갖추실 필요도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좋은 밸런스로 풀 스쿼트를 하려면은요, 한 2,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풀 스쿼트를 해서 허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허리가 좋은 사람들이 풀 스쿼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허리 보호를 위해서는 벽 대고 하는 스쿼트라든지 반 스쿼트라든지 해서 밸런스를 좋게 하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풀 스쿼트까지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풀 스쿼트는 뛰어난 허벅력, 허벅다리 근력, 골반 회전력, 균형 감각 다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잡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허리 안 아프게 하시는 게 풀 스쿼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허리 치료하고 나서 골프는 언제 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내시경 기준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보통 4주 정도 지나면 짧은 스윙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운동 영상에 대해서는 뭐 댓글이나 그런 거 통해서 환자분 질문 주시면 유튜브 창에서도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